지난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죽을 때 죽는 것 말고 개강한 것 말고. 피해자는 이제 겨우 8살. 영혼의 살인자고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돋자. 언제까지 이런 피해자를 자꾸 양산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지난 7월 발생한 통영 아르미 사건까지 끊이지 않은 아동 성범죄. 성범죄자 중에서 시정을 살 확률은 1.3%밖에 되질 않아요. 비교 국가적으로 봐서는 소음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죠. 피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살인 아동 성범죄. 과연 아동 성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걸까? 시사기획맥에서 짚어봅니다. 나주 아동 성범죄 발생 일주일 후, 우리는 어렵게 한 아동 성범죄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 데서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이 쌓이다 진짜 요번에 폭발을 했어요. 제가 기분만 들으면은 부수기 일부 직전까지 지금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내 가슴이나 다 찢어지는 것 같고, 이 울분을 어디다 폭발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2008년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조두순 사건. 아이는 끔찍한 성폭행으로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되고 장기까지 파손됐습니다. 이게 사춘기잖아요. 친구들이 자기의 이익을 알까 봐서 아주 노심초사하는 중이에요. 굉장히 그 부분을 지금 조심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아이는 20살이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출소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악몽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으로 다시 합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할지도 모르는 범인. 피해 가족의 두려움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끔찍한 악몽을 안겨준 이 범인이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 놓고 다리 뻗고 살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를 영혼살인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눈으로 보는 것에 다른 폭력은 사실은 자기 상의 손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인 폭력은 여자애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자아상의 손상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뇌에서 정상인과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뇌의 시각 피질이 확연히 작아져 있었는데요.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각 피질 발달이 저하가 되면 그런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시각 피질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는 사물들을 적절하게 구별하거나 또 파악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여주에서 발생한 4살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2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 오지마야 진짜 가래 10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서가고 싶지 그대로. 지금 보다시피 마음이 마비가 돼가고 피할 수가 없다고. 어리디 어린 4살 배기 딸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끔찍한 사건. 가족들은 살아갈 의지조차 잃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딸의 미래까지 빼앗아간 범인을 가족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벼운 처벌은 안 되죠. 어떻게 성년제로 그렇게 돼요. 아예 진짜 세상에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나와서 또 제2 범죄가 또 생기면 또 그 한 가정을 또 파탄내는 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봐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는 적게는 5년,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형은 어떻게 선고되고 있는 걸까? 실제는 한 5년 6개월 정도 평균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강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법정 형량보다도 굉장히 지금 아주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성범죄자 중에서 시정을 살 확률은 1.3%밖에 되질 않아요. 집행유예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엔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해외의 경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프랑스는 20년 이상,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25년에서 종신형까지 형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one strike you're out이라는 법인데 초범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게 되면 25년에서 종신형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량도 있어요. 최근 국회에선 양형 기준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양형 기준은 3차례에 걸쳐 수정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은 그에 못 미치는 상황. 대체 이유가 뭘까? 왜 당장 선고가 나오느냐. 마음이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고뇌를 하지 않는가. 피해자의 어떤 객관적을 고려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가도 현재 이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 어떤 약한 마음, 그런 부분이 어떤 좀 본질적인 거 아닌가. 사법부 역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자 처벌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은 한 가지 처벌제도 도입하고 또 새로운 제도 도입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나 약물치료 같은 게 뭔가 구멍이 난 부분은 없냐,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처벌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알림 이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형량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의 허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해당자가 어디에 언제 있었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전자발찌만 가지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과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관찰, 수강명령, 치료 등을 통한 범죄 재발 방지 노력들이 병가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11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성남 발발이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성남 발발이. 그는 2004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김 씨가 노린 대상은 주로 10대 여성,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외가 되었던 거죠. 따라서 많은 골목에, 사회 곳곳에 이 성범죄 경력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범행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잦아졌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11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성범죄 신고된 건수는 1년에 2만여 건인데요. 전자발찌 지금까지 찬 사람 통 털어야지 2,100명이고요. 신상공개된 사람 다 합쳐봐야 4,000명이고 약물치료 1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조들에 적용되는 사람은 아주 일부라는 거죠. 지난 7월 발생한 통영 아르미 사건도 마찬가지. 피의자 김점덕은 성범죄 전과자였고 아이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이미 성범죄 전과자였던 김점덕은 신상 조회가 가능할까? 그 역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성범죄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한테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니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발을 끌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못 했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님한테 그 얘기를 해줄 걸. 어린 딸에게 성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감시를 안 했나 이거요. 그러면 나가 있는 거 알면서 파출소에서도 지구대에서도 그걸 몰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감시만 했으면은 아름이 절대 당하지는 않았어요. 감시만 했으면은 안 당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교육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범죄 전과자는 10살 꽃다운 아이를 노렸습니다. 어린이 그 70몇 개를 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음란 비디오를. 그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있으면서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 그게, 그니 아림이를 계속 노리고 있었다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통영 사건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 아동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도 문제입니다. 실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음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끔 하죠.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 성의식을 갖게 하는데 지금 음란물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서울의 한 유흥가. 어디서든 성인 PC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동 음란물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한 성인 PC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각각의 밀폐된 방 안엔 컴퓨터 모니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동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지 업주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니터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왜요?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업주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아동 음란물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아동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노출 사진은 물론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다른 성인 PC방의 사정은 어떨까? 모니터에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아동 음란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동 음란물은 배포는 물론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환경 자체를 정화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좋은 것은 많이 퍼뜨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듯이 나쁜 것을 차단하는 기술도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적용하는 게 또 앞으로 해나갈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서울역 광장.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옆집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울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 또한 강력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더 이상 이 땅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끔찍한 아동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법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남성분들이나 전반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 같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참여하자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선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신상 공개 대상,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잠정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취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시 조두순 사건의 피해 가족을 만났습니다. 쏟아지는 정책에도 아버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처벌 방법이든지 예방 방법이든지 정부에서 펼치는 시책이 정말 시효를 거둔 게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이 피해자를 자꾸 양산할 것인지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이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1년 후 그리고 10년 후 이 의문에 긍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형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신적 그리고 영혼을 정말 그 상처를 주고 죽이는 행위인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의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